지금 보도 나온 내용들,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들 중에 그동안 계속해서 의심스러운데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인데 네. 김태호 차장이 11일 이번에는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방해 외압 의혹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민영 특검보 브리핑 내용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VIP 경로설, 이게 23년 7월 31일 있었던 그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회의 참석자들 소환 조사한다는 것인데 임성근이라는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의혹, 이것은 그 이후에 뭐 그 단톡방에서 멋쟁 해병인가요? 이야기됐던 내용들이 종합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네. 그 전에 VIP가 경로를 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진행해왔던 수사가 이첩되기 직전에 그리고 이정석 국방장관이 브리핑하기 직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도 조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 혐의가 직권남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떤 부분에 대한 직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서 부하한테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병대 문제고 예. 또 해병사령관 위에 그 런종섭이 있잖아요. 호주 도망치고 막 했던 이제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 이거를 관할하는 그 국방부 장관 위에가 안보실이잖아요. 예. 안보실의 핵심이 김태효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김태효가 여기에 개입했다 하는 거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고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물증을 확보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도 김태효지만 이제 사실 지금 우리 이 군사반란 예. 이 모든 게 군사적인 문제죠. 그럼 안보실이 빠질 수가 없다. 이것도 안보실이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태효가 만약에 첫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 내란 특검일 줄 알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근데 그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무인기 한 대가 아니라 더 있었다. 2대를 예. 날렸다. 그리고 그 2대가 떨어진 위치도 우리 군이 다 파악했다. 그리고 군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이건 국가안보실이 지시했다. 라는 이제 진술까지 나온 겁니다. 그럼 예. 국가안보실의 지시라고 하면 김태효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 내란 특검의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직권남용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직권을 당연히 남용한 것이니까 예. 김태효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 인물이 이 회의 안에 있었고 요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진술을 받고 조사를 소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인 기초 조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수준이다. 예.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네. 그 당시 2차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구요? 현재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이에요. 아. 당시 2차장이었고 군을 담당하는 파트였고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파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워낙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을 실세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실세가 너무 지금까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최혜병 특검에서 첫 소환이 이루어진다. 향후 내란 특검에서도 들여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을 왜 그러면 구명하려고 했던 것이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네. 여기에 이제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인과 김건희 씨 측근이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것인데요. 진짜요. 여기도 어때요? 김건희가 빠지지 여기도 않은 들어간대요. 지금 저는 그래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2023년 7월 28일 그 하루 동안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인하고 14차례 통화했답니다. 부인하고. 네, 하루 동안. 네. 그리고 다음날 29일에는 9건, 30일에는 4건. 그러니까 VIP 경로라고 얘기했던 앞서 얘기했던 31일 당일에도 4건 부인과의 집중 통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김건희 씨와 그 부인의 연관성 같은 거는 당시에도 살짝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인연이 있다 저런 인연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하고 뭐 그 정도 일로 사단장 날리면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로 격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인이 죽었는데. 혹시 남편하고 하루에 14번 통화합니까? 아 진짜 정치인의 아내가 되려면 남달라야 되나? 저는 진짜 이런 거 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입니다. 어쩌다가 제가 집에 전화하면 저희 남편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래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뭐 사고라도 나는 줄 알고 이거 진짜 좀 남다르네. 정치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아침에도 어떤 방송에서 그 얘기했는데 14번이 가능하려면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잘못했어. 네. 근데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럼 끊어. 여보 또 끊고 아니 말 좀 이렇게 해야지 14번이 가능한 거 아니냐. 14번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하루 14번은 쉽지가 않죠. 않죠. 아무튼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비즈니스가 있을 거다. 뭔가 이제 된다. 공동의 업무가 있을 거다. 네. 그런데 그 해병대 그 단톡방에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3부 체크해라. 네. 그러니까 이게 다 3부 주가 조작하고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혜병 순직 사건이 있고 또 그 한 2-3일 간격으로 오송 지하 참사가 있었고 그때 윤석열 김건희는 어디 있었냐. 폴란드 가서 우크라이나 넘어가서 사진 찍고 막 했어요. 네. 그때 언론 보도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빨리 대통령 들어와라 하니까 대통령실 얘기가 지금 가면 죽은 사람 사냐? 뭐 이런 그렇죠.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표현을 이게 했었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드에는 항상 윤석열이가 아니고 김건희. 진짜 우리 V0. 영화 대부 보면은 돈 콜레오네가 이제 딱 요즘에 누가 와서 이제 존경을 표하면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 돈 콜레오네가 김이다. 그리고 여기 임 요즘 전 영화로 좀 사단장이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옛날 영화 옛날 그 대부. 그 임 전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김 여사 측근과 연락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 부인 건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와 이종호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이제 부인 건은 더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얘기한 김 여사 측근에 대한 규정도 새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뭐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 여사 측근으로 뭐 스스로 분류를 안 한다라든지. 근데 이게 어쨌든 구명 로비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아내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구명 로비를 했다면. 김 여사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루트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종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군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해병 그쪽으로 집중 안 해도 된다. 그렇죠. 더 넓게 펼쳐본다면 어느 부분까지 의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과정 속에서 특검에서 또 체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은 지금 특검이 3개잖아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막 이게 별도인 것처럼 보여요. 과목이 다른 것처럼 보여. 과목이 하나예요. 김건희 1, 김건희 2, 김건희 3.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걸 결국은 꼭지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도 쓰던데. 그거 제가 썼어요. 아 그래요? 결국은 하나로 만난다. 어디 그런 거 좀 인용하실 때 워터마크라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병철 변호사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런 얘기 항상 합니다. 뭐 말을 많이 더듬네요 오늘. 아니 궁금한 게 이렇게 V0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김은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김건희? 한 명만 잡으면 되잖아요. 바보. 윤만. 그리고 이 바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가 권력이 있잖아요. 검찰총장,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뭐 그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뭐 이 표현이 여기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누가 먼저 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오윤회 아닌가? 사실은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아니 분량이 적어. 화요일은 일을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건데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시간에 제가 몇 마디 안 해도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었나? 그래요? 요새 분위기 좋아요. 너무 잘 됐네요. 깜짝 놀랐네. 자, 요 얘기만 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특검 관련된 수사가 뭐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그 외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의 여러 의원들한테까지도 뻗어간다라는 이제 표현들 많이 쓰는데 경향신문 보도 보면요.
그 건진법사가 통일부 간부 그 윤모 씨, 통일교 간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과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YTN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돼요.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관련된 것은 쭉 수사를 해왔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에 지금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인데 22년 4월에서 8월 사이라고 합니다. 건진이 통일교 윤모 씨에게 YTN 인수하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윤모 씨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라면서 당시 YTN 인수를 논의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내용들도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당선된 게 2022년 3월 9일, 그렇습니다. 5월 10일 날 취임했고, 예. 그러니까 2022년 당선된 그 해에 이제부터 해먹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되자마자. 당선 직후예요. 4월부터라고 이 이야기가 3월 22일 날 독대를 했어요. 통일교 윤 씨하고. 그 얘기를 윤모 씨가 주장을 하죠. 예. 그 같은 윤 씨네, 윤석열이하고. 예. 뭐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간의 언론에 난 덩치 큰 거는 캄보디아 ODA자가 무상 이제 후진국 정거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그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정액이 됐어요. 그렇죠. 17억 불, 뭐 30억 불, 30억 불이면 3조, 4조잖아요. 4조. 이제 그 덩치가 하나 있고 다 이게 마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피아. 요새 범죄단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큰 덩치가 있는데 새로 나온 게 제가 뭐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윤핵관이 손을 안 댔을 리가 없다. 그래서 윤한홍이는 계속 이름이 나왔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나올 거다. 이철규. 이철규가 YTN 을 인수하는데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해 10월달 국정감사 때 이철규가 산자위 소속이니까 한전, 한국전력 계열사가 이제 인수에 가담하도록 해서 그거 들고 있지 말고 YTN 지분 팔아라라고 국감에서 말했다까지 보도가 됐죠. 맞습니다. 이철규. 자, 그러면 이철규까지만 먹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돌아가신 좀 죄송하지만 친한 그 장제원 의원, 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 윤핵관이 꼼꼼하게 먹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구린 집단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범죄단체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선거는 그 패밀리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패밀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단체에서도 쓰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그때 후보가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하길래 저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해서 아무리 검색해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패밀리 비즈니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자마자 이제 마피아처럼 이제 먹는 거를 이제 그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제 되자마자 시작한 거죠. 그 두목은 또 다른 분이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요 보도에서 조금 섬뜩한 거는 통일교라는 집단이 갖고 있는 여러 수건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바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슬슬 그 야욕과 욕망이 드러났던 전례가 꼭 이 보도만은 아닌데 뭐 이제 그러면서 건진법사를 이용해서 김건희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뭐 가방을 갖다 주고 목걸이를 갖다 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YTN을 인수하기 위해서 몇 천억 원을 뭐 내부적으로 모금을 하려고 했다가 뭐 실패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시도 자체를 꿈꿨고 로비 창구를 찾아서 윤석열, 김건희에게 가장 뭐랄까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어떤 로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다. 이게 어느 정부든지 간에 사실 종교 쪽은 좀 멀리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통일교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목걸이나 가방 같은 걸 실제 전달하려고 했다면 이쪽만 있었겠느냐. 아마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죠. 자, 어찌됐건 지금은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 특히 내란 특검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하루하루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 뉴스 따라가는 것만 해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저희도 뭐 준비했습니다만 다루지 못하는 내용 짧게 정리해보자면 노상원
새로운 메모가 네, 등장했고 망상 메모라고. 예, 그 망상 메모란 표현이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뭐 제정신은 아니죠. 예,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게 공천 개입 관련해서 내용일 텐데 당시에 공천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그렇죠. 예, 의혹이 있었던 그 재보궐 당시에 위원장이어서 이 압수수색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도 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들 힘내시라고 내일 2000% 영장이 발부된다. 예. 그 이유가 어제 노상원 그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노상원 씨도 내란 수계로 지금 들어갔다가 네. 이제 추가 영장 넣었는데 넣은 그 범죄 혐의 사실이 뭐냐면 허접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예. 그걸로 영장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회의 뭐 삭제 등등 이렇게 내란 특검이 이렇게 많이 다져서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00%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내일 오후 2시 15분 예,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심리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결론은 늦은 밤 혹은 그 다음날 새벽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세진 부장판사가 일부러 오후에 잡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래야지 이제 길게 고민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가는데 아침부터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후부터 잡은 게 아닌가. 그것도 좋은 가설인데 저는 이제 큰 사건은 오전 10시에 잡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오후 2시도 아니고 2시 15분이에요. 네. 15분은 왜 또 15분일까? 지난 1월 달에 처음 구속됐을 때 영장 심사는 예.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왜 15분? 15분. 그거는 15분짜리다. 아니 결론 이제 내리는데. 그거는 약간 헛다리 짚었네요. 네. 예. 특검 쪽에서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치하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팅 타임. 그렇습니다. 세팅 15분이고. 그걸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는? 예. 검사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실질 심사도 하나의 재판입니다. 오.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난 1차 실질심사 구속됐을 때 5시간 걸렸어요. 그때 또 윤석열이가 40분 동안 혼자서 장광설 헛소리 내일도 또 똑같이 할 겁니다. 윤이 나오는군요. 나온다고 직접 했잖아요. 출석한다 그랬죠. 뭐 호수 위에 달 그림자 해서 또 헛소리 하겠지. 예. 그러니까 내일은 내란 사건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예. 한 뭐 4-5시간 하면 충분하고 6시 7시 오후에 끝나고 아마 남세준 부장이 알아보니까 그 사법연수원 3등으로 졸업했더라고. 예. 여성 판사님이에요. 예. 예,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또 성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민주적 판결을 많이 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예. 12시 전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낼 것이다. 네. 예. 오늘 1부 이병철 변호사하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 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제 발언 양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면서 아니 일부를 근데 모르시겠지만 타 방송에서는 이제 찰스 라다무스로 통하시는 아니죠. 분이에요. 네. 예, 저도 카톡 받아요. 아, 여러분, 그 내용들도 다음 시간에 우리 이병철 변호사와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 1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윤혜 씨와 이병철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2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